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까지 육조 해능대사가 반야신경을 당신식으로 해석을 했다. 즉 말하자면은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눈을 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인생이었다면 이렇게죠. 그래서 반야신경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인생은 결국은 이것이 인생을 설명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은 화엄경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함경전을 가르쳐 주시면서 12년 동안 그래서 이제 나쁜 짓 하지 말고 뭐 하여튼 복을 지어서 운명을 풀어가도록 해라. 이것을 12년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밥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 경전을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등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네 인생은 남녀노소 또는 계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성불할 수 있고 도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수행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방등시부터 8년간 그래서 수행의 문화가 퍼졌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반야 경전이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다 하는 것이죠. 방법론을 가르쳐 줬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서 우리는 현재의 삶도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영혼의 수양을 해서 완성하는 그거를 제시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제 여기에서 얘기할 때 정말하면은 이제 아함경에서 얘기할 때는 사성제에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 뭐 이런 것들이 오온 오온 5가지 그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12연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하면은 사성제는 고집멸도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줬고 너가 사는 게 힘들지? 그러면 집이라고 해서 그럼 원인을 찾아라.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멸인데 이거는 마지막이고 그러면 도로서 열심히 팔정도로서 열심히 인생을 닦으면 해결이 된다. 이것이 사성제예요. 팔정도는 바로 이제 이것이다. 도가 바로 팔정도예요. 근데 이제 인생의 해석은 뭘 했느냐 하면은 12연기로 해석을 했다. 무명행식 이렇게 인생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인생은 내가 현명하지 박지 못하게 판단했다. 밝을 명자 없을 무자. 그냥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죽쓰고 살아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육조 해능대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 무명을 요 무자를 팍 쏴버리면 돼. 어떻게 무를 하나 더 써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밝음만 남게 만들면 된다. 지혜로서 자기 인생을 갖다 풀어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풀어지는 방식은 사성제도 무, 팔정제도 무. 육조 해능대사가 인생을 바라보는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바라봐.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부지런히
선행을 쌓고 현명하게 살고 막 돈 벌고 살고 그다음 숨 쉬면은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을 하면은 뭐야 무가 사라지고 밝음만 남아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냐? 결국은 나 자신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은 세상 만사를 바라보면 전부 속색이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별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늘 주현미를 끼고 살아야 돼. 잠깐만. 이 몸도 잠깐만. 남자도 자식도 다 잠깐만이야. 진실은 자기 자신이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 믿을 거 아무것도 없고 다 겪고 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 스타일은 공이기 때문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내 자신한테 치중해라. 내 영혼을 수행하는 데 치중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반야신경을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파트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끝났으니까 이 수업 중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나? 여보세요, 수업 중이야? 뭔 소린가? 사무장이 이 시간에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 수업 한지 알면서.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법문하고 계시는데, 저와 같이 이제 또, 승지통이 질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삼신사지 능의가 있는데, 그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께 육조 해능대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인생의 해법은 삼신사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능대사가 설명하는데, 우리가 들으면 어려워요. 마음 밖을 향해서 구하는 자, 입에 바른 보리도 배우지 마라. 그래서, 마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정말하면은 현재 살아가는 것 같고, 뭐,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런 거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말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자기 중심, 자기 마음의 영혼을, 키워 올리는 자 중심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사지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이 삼신도 말했지만, 이게, 육조해등, 그것이 저번 주에 법달 스님이 질문해서 삼신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승지통이 제법 멀리 가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마음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자,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자심중생, 자심번뇌, 자성불도를 이것이 뭐냐면 사홍서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자 한다면 이게 천수경에서는 일체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일체번뇌를 닦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요. 내 마음의 중생심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할 때 밤낮 자식 하길래 여보세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갈 것인지 자신한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에게 나는 뭐 복지관 가서 착한 일을 10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 자신한테 기부를 하고 너 자신한테 봉사하고 너 자신을 훌륭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부터 인생을 출발해라. 네가 사람다워지고 너 인생이 아름다워질 때 그것이 바로 보시요 봉사요 나눔의 시작이니라. 남 볼 땐 네가 째절째절하고 남 볼 땐 네가 못났고 남 볼 땐 네가 우울하고 남 볼 땐 네가 소인배면은 그건 나눔이 100천만 번 해도 소용없고 자식이 100천만 번 잘 나가도 소용없고 남편이 100천만 번 잘 나가도 소용없다는 거. 왜?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중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의 마음이 중생심, 못난 마음, 못난 생각들을 정리를 해라. 성공의 마인드. 그래서 자신 번뇌. 그러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마 생각이 무지 많을 거야. 아마 살아가면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구분도 못해. 죽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한다. 자신 번뇌를 교통정리를 할 생각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성법문이에요. 너 자신에게 그 지혜를, 법을, 사고방식, 사상을, 줏대를 정확하게 세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불도죠. 그리고 이제, 너가 부처가 되고, 도를 닦고, 너 영혼이 행복해져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첫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금방 얘기했던, 자선 인과 법칙이 금방 내가 꺼내놔서 여기 있죠. 지금 여기에서 요번 뭐 5장에 찍힌 어미사슴 이렇게 나오죠. 아마 사냥꾼이 가가지고 화살에 이제 재고 슝 하고 쐈구만 사슴에다 대고. 그게 이제 맞고 쓰러졌는데 어미 새끼가 이렇게 와서 부상당한 그 어미 이 사슴을 막 울며 불며 매달리죠. 그러니까 어미 사슴이 부상당한 새끼 사슴 곁에서 어미가 새끼가 다쳤구만 울면서 혀로 아픈 상처를 핥아 주었다 이죠. 그 새끼 사슴이 죽었어요. 이제 어미도 같이 옆에서 죽고 말았다. 애가 타서. 그래서 허진군이라는 사람이 꺼내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어미의 간장이 토막토막 잘려 있었더라. 그래서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간이 부서지고 창자는 잘라졌더라 하는 것이요. 응? 못할 짓을 했구나 하고 화를 즉시 부러뜨리고 뭐 산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하면은 이 사람도 이러는데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고생들이 뭐 아무렇게나 연애 저질러 가지고 베이비 박스에 애를 폭 집어넣고 도망쳐버리. 280 몇 명이 지금 그것이 올해만 해도. 근데 그것도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지 감춰진 건 더 많다. 쓰레통 애를 버려가지고 걸렸지 이번에.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까 했죠. 자신 중생, 자신 번뇌, 자신 불성, 자신 법. 이게 정신이 썩어 자빠지면은 이 몸뚱어리 끌고 지금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중구 남방 이러고 앉았다. 지금 사냥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 사슴 새끼하고 애미하고 창자 찢어지게 한 그 사건도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여버리니까 정말 내가 새끼를 화장실에 나와가지고 버려가지고 죽여버렸어. 방치해서 버린, 왜, 어려서 그냥, 어떻게 그냥 남자들하고 울리다 보니 그리 됐다 치장은. 근데 그렇게 버렸으니까 그 자식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복수한다고 또 사슴이 됐어. 그러니까 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하자면 내가 너를 죽였으니 상대방이 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때 짐승짓을 했으니까 사슴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식을 버려서 죽였으니 너도 네 자식이 죽는 걸 한번 봐라 그러고 사냥꾼이 되고 팍 쏴가지고 죽여버려. 이렇게 인생은 순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인생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가냐면 지금 얘기했던 유초의 해능대사처럼 자신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오영락을 향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막 달리게 하는데 못 대꾸로 사는 거예요. 중생심이 그거거든. 잘 먹고 잘 살라고 만석지기가 반석 있는 거 그럼 한 반석 되려고 뺏어버린다잖아. 그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 자신번뇌야. 그냥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이여 사상을 바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 그렇다면 1단계는 뭐냐 하면은 요것이다 이죠. 일단은 그 선자병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사고방식을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열심히 살아라는 것이 기본 색깔이 두 가지 색이 있다. 하나, 군자,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자의 스타일. 이제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리더십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면서 내가 이익을 챙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서민가부를 보면은 내가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근면성실한 데다가 요리를 기가 막힌 거를 부모로부터 전수받아가지고 어저께는 서민가부가 저거 하더만 그 딸이 장애인이 돼 발을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테니스 선수까지 됐더만. 근데 어머니가 뭘 팔더라? 안 봤어. 떡볶이인가? 빈대떡. 그걸 희한하게 잘 아주, 일반 기름으로 안 하고, 돼지를 아예 기름을 모아서, 돼지를 기름을 녹여서 그걸 하더만. 어쨌든 돈 그거에서 한 달이면, 1년이면 2억 원 돈 벌더만. 그래서 모아가지고, 딸내미 아파트 한 30평인가 40평 사주고, 식당 또 큰 거, 그것도 얻어주고, 딸내미가 식당을 그걸 전수받아, 기술을 이주전 받아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 근데 1년이면 두 모녀가 버는 것이 4, 5억은 아무것도 아니더만. 대기업 다녀보면 이게 훨씬 낫다. 그게 뭐요? 인간적인 게 뭐요? 사람들이 와서 먹게끔 해주는 그 기술. 주는 거요, 싸게. 손자가 꿈꾸는 인간성은 장군형이다. 장군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저돌적인 파워가 있는 리더십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것은 나눔으로서 내가 생존 게임에 살아남고, 하나는 누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구멍거기 컨테이너 박스에서 장사한다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우습게 보고 무시하. 장군의 마음은 화살이 빗발치더라도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때려도 단단하게 탁 살아남는 거. 이 두 가지 스타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자는 도덕적인 인간형이라면 이랬어요. 선자는 인기응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주변에서 괴롭힌다. 아마
미친냐 뭐 그러고 욕을 하고 막 괴롭히면은 뭐 어떻게 아이씨 막 그러고 쭈그려서 쓰러진다. 아니면 해 톡톡 털고 앞으로 간다. 털고 가. 그러면은 자네는 쓰러지지? 아, 몰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는 그 딸이 아마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에 병에 걸려서 이 소아마비가 왔는 것 같아. 다리 하체를 못 쓰더만. 뭔 병에 걸렸는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에 올인을 했다만 그 애를 들쳐갖고 지극정성이 전생의 빚쟁이가 마음을 돌렸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아까 저 사슴은 전생의 그 자식을 지금 버려서 죽였어. 그러면 그 자식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자식 사슴의 새끼를 죽여서 가슴 찢는 짓을 저질러 버리게 만드는데 요는 내가 볼 때는 딸이 장애인으로서 사는 것은 부모로서는 못의 가슴이야. 그건 빚쟁이야. 전생에 업을 지어서 만난 인연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정도까지 올인을 해주냐 하면은 개근상을 받았어. 어느 정도냐면은 애를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학교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쳐먹고 12년간 개근상을 받았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의 가장 큰 상장은 개근상인데, 국가대표 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애인 휘체 타고 테니스, 선수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헌신하는 그 모습. 이게 뭐냐 하면은, 장군이, 즉, 하자면 리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아프면 안 된다. 10년 동안 수영을 또 다녀. 왜? 내가 건강해야 내 자식이, 보호자 역할을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자가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은 장군은 자신을 믿고 따른 병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색깔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것은 신자는 사회의 목표도 있지만 불교 신자는 불국토 세계, 부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 불교가 널리 퍼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정법이 널리 퍼지는데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군자의 대의명분. 두 번째, 선자의 리더십. 이 정법 불교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해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오늘 철수가 드디어 철수했더만.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일이 제대로 풀어지는 것 같아. 이제는 자기 식구 제대로 챙겨 생겼어. 한 10명, 20명만 생기면, 이제부터는 광주, 전라도 지역은 전체 몰표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안철수는 이제 운명의 시작이 열리기 시작할 것 같다, 기분에. 문재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안철수 살 길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탈당, 이번 주 안으로 한 5에서 10명 나오고,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기 밑에 벌써 백성이, 다른 사람들 탈당하는 건 게임이 안 돼. 그건 손학규인지 뭔지 그건 쳐다보다 괜히 보따리 다 뺏긴 기억이 되겠어, 가만히 보면.
내가 볼 때는 안철수는 일이 풀어지긴 했어. 전라도에서 몰표 나오고 일이 돼가는 거야.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은 일이 제대로 가는 거야. 실컷 고생하고 그게 뭐냐면 운명이 풀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 중요한 건 뭐예요? 장군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탈당할 땐 과감하게 탁 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쩔 때는 요렇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를 비교 분석할 줄 아는 것이 리더 중에 리더다. 그게 뭐예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와갖고 스님 난 찌질찌질해요. 그러면 야 너하고 똑같은 식당 같은 업종 적어도 너가 주변에 있는 거 5군데만 둘러보고 와. 가서 밥 먹고 와봐. 무엇이 너보다 잘 해서 잘 사는지 한 5군데, 10군데만 가서 밥 먹고 가서 적어봐. 아, 이게 나보다 낫다. 저게 나보다 낫다. 무지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거를 따라해서 장점만 모아서 제대로만 하면 네가 성공하지 왜 못하냐. 이거에 바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를 분석해 보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유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도 안 해놓고 아이고 안 돼 이러고 죽수고 앉아서 코딱지 푸는 소리를 하고 앉아서 이게 선자가 우리에게 주는 자기 자신 번뇌, 자신 중생, 자신 성공이다. 정신을 내가 똑바로 차려야 성공하지.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기본기도법에 여기에 나온다. 어디냐 하면은 천수경을 한번 읽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 전공, 기술, 직업, 사업의 비전, 목표, 능력 향상, 발언문, 돈관리, 자기관리. 이것이 기초가 천수경 독성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목표가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돈이 정리가 되고 인생이 정리가 돼야 된다. 나는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그리고 방법론이 정리가 천수경 읽을 때 그것이 안 나와진다면 천수경 100번, 10,0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요. 내가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자기 계획과 발전을 정리가 속에서 되지 않으면 108배라 10,000,000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니 나 10만 배 했었는데 여전히 까칠하고 못되꾸로 살면은 그 사람 108참에 10만 배 할 필요가 없잖아. 고쳐지지 않는 자요 108배를 10,000,000배 해도 소용없는 것이. 그대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수십 년을 참선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 기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이 기도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자력 기도법이라고 나는 새롭게 창조를 한 것이다. 이것의 특제 소스 집어넣은 건 뭐냐면 타력이. 자력과 타력을 합쳐놓은 기술적인 기도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인생이 정리된 게 심묘장고 대단하니 하니까 내 사업의 장애, 액살, 삼재, 장애를 마장을 제거시키는 그 약효를 발용한단 말이에요. 다란이를 많이 하니까 액살이 물리쳐져. 그러니까 일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 먹고 살만하다 이게 바뀌게 돼 있다. 이 기도의 기술이 그거에 해당돼. 그래서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나 수행 중심, 내 영혼의 완성을 중심으로 한다. 간세음보살하는 것은 뭐요? 우운세를 관리하는 게 기도 공덕을 즐금하는 것이야. 그래야 간세음보살이 이게 뭐예요? 수호천사 아니야. 누가 나를 서포트해 줄 거야? 도와주는 자를 선택을 해라. 수호천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보다 간세음보살이 도와주고 꿈에 가르쳐주고
이건 내가 뭐 물건 가지고 오면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지도해 주는 것을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 명훈가피. 기도하면서 이것을 느끼면서 해야 돼. 명훈가피. 즉,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는 이것을 내가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최대한 물어보고 나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지나고 나니까 잘 됐어. 이건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를 살살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명운가피야. 세 번째는 몽중가피야. 기도하면서 꿈속에 그건 안 돼 라고 꿈에 막 안 되는, 이건 돼 하고 이렇게 뭔가 막 꿈속에 이런 가르쳐 암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해야 조심해야지 이러고, 이거는 해야지라고 뭔가 이게 잘 될 것 같다, 이건 뭔가 그런 답안지가 있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 기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은 그렇습니다. 현증가피. 즉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막 누가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무슨 손님들이 와갖고 이제 돈을 좀 벌게 해줘서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내 걱정거리, 내가 몸이 아팠는데 약을 어디서 얻었는데 기가 막히게 몸이 풀어지고 좋아졌다. 이 현증가피다 이거죠. 그래서 독경 사경은 지혜 공덕이다. 불교대학을 꼭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풀어지는 데는 경전과, 또는 직장생활,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법 책을 읽어보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선행공덕, 그 다음에 삼제일이죠. 초하루, 간음제일, 지장제일, 산신제일을 꼭 지키면서 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의 공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풀어지면은 지금 해능대사가 가르쳐준, 육조해능대사가 여기지. 이거보단 저 위에 하다가 말았죠. 육조, 오케이, 여기였죠. 그래서, 이것을, 저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법다리로부터 이렇게 법문하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마, 법화경 이거 설명 마치고, 삼신사지를 이제, 물어보는 승지통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설명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점검 차원에서, 그래서 인생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색수로 되고 수상행식으로 돼 있다. 이것은 마음이고 이것은 몸이다 이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정신 차리는데 네 가지 기술이 있느니 첫째는 성소작지다. 그래서 전오식, 중요하자면은 눈기, 코, 입으로 상대방을 딱 바라보고 나서 이거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을 성소작지라고 한다. 지혜의 지자가 들어가요. 성공적인 지혜를 만들어내서 인생을 성공시켜라.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중생은 성소작지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출세가는 있어요. 도를 닦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자기 꽃을 피우고, 즉 말하자면은 마음의 성장을 시키고 심성을. 자, 그 다음에가 육식이죠. 육식을 돌려서 묘관찰지가 된다 했죠. 그래서 관찰을 하지 않는 자는 기도에서 저걸 꼭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의 지혜를 가지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절에 다니는 신도가 아니다 이죠. 그래서 명상을 배우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은 구경꾼이다. 절에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이 묘관찰지가 그렇다 이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생의 성공이요. 하나는 출세간의 성공이다. 즉 말하자면 마음 수행하는데 그 성공이다. 그 다음에 평등성지요. 즉 말하면은 마음이 수양이 관찰지가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니는 거요. 그것이 평등성지요. 왜냐하면 평등하기 때문에 내 직권, 내 자식, 요것만 챙기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신도가 아니다는 것이요. 부처님은 그런 사람은 구경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시곤이요 대원경지죠. 그래서 이제는 평생 영원토록 우주가 닳고 마르도록 모든 간세음보살처럼 모든 세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영원토록 거울로 비추어서 도와주러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영혼을 닦으면 저와 같은 능력이 생긴다. 그것이 사제에 대해서 답을 해줍시오라고 해서 육조 해능대사가 사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대답을 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승지통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육조해능대사에 와갖고 인사드리면서 너는 어디서 왔네? 그러니까는 저는 홍주의 백봉산 대통화상을 찾아뵙고 견성성부를 배우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요. 법을 안 가르쳐줘.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내가 그냥 방장신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떻게 도를 닦습니까?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이래 물어보니까 이 대통화상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너가 허공을 봤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래, 허공 형상이 어떻던고? 형상이 없는데 무슨 놈 허공을 갖다가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너의 본성은 마음은 허공과 같고 한물건과 같은 것이 볼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불성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그 스님은 아직도 봄과 알미 있으므로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 뜻을 누가 해석할 사람? I don't know, you don't know. 있다 없다는 어디? 짠이 얘기해봐. 국어서. 한 번도 믿으면 있다 없다는 지금 해능대사가 대통화상을 평가를 해서 범이 있고 알미 있으니까 내가 못 알아듣고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어디 얘기해봐. 들었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속이 보인다 시커머니. 이게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야 돼. 그래야 교통정리를 해주지. 회장님 말 잘했어. 이게 지금 봄과 알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대통화상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생의 가르침이 아니라 출세간의 도 닦는 질문이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요. 근데 뭐라고 해능대사가 대답을 해 주시냐면은 한 법도 보지 않는 무견을 뜬구름이 해를 가린 것 같고 한 법도 알지 않는 공지를 지키며 허공에서 도리어 번개를 침이라. 좋다. 몇 페이지요 그게? 76페이지? 176페이지. 그 이제
이거는 저 고급반만 듣는 소리요, 이게. 마음은 저기 망상을 피워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한 법도, 한 마음도,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제. 그래서 지상이, 마음이 헐쩍 열렸어. 무단히 지견을 일으켜서 상에 착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무견과 공지가 근본이 된다. 다시 말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은 누가 이렇게 딱 다니면서 저 남자 쭉방하고 진짜 잘 나가고 괜찮구나. 또는 아이고 노숙자 저 남자 찌질찌질하구나. 이러면 뭐요? 분별심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삼매 속에 들어가서 도를 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비유를 들게요. 여러분이 깊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왔다 들어왔다 나가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엇을 내가 속에서 미흡다 좋다 생각을 일으킬 게 있을까 없을까?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밖에다 두면 안 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깊은 산매 속에 도에다가 두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물과 기름처럼 내가 허공에다가 페인트칠을 아무리 해도 페인트가 안 묻는 것처럼 내 마음의 도에다가 중심을 두면은 흔들림이 없다. 그러므로 무견이야. 보아도 본 게 아니야. 공지야. 허공이 공지야. 이래 설명하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도 닦는 데다, 마음 수행하는 데다 두라니까. 쓸데없이 밖에다 두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원수 같은 놈이 사람에다 마음을 두면은 속이 새카맣게 탄다니까. 그래서 사람 믿을 게 못 돼야. 날 좋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딴 여자 좋다고 그러고 웃겨.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라. 것이요. 그래서 그 육조 해능대사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견과 무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즉, 다짐하자면은, 처음에 잘 먹고 잘 사세요라고 성공 철학을 가르쳐 주는 것은 견지야. 요게 1단계야. 요게 1단계는 견지야. 무슨 견이냐? 정견이야. 네가 바르게 바라보고 판단을 내릴 때 정견, 너 인생이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 이게 1단계야. 정견이 정지로 또 바뀌는 거야. 여기 보면 지야. 근데 육조 해능대사가 정견, 정지를 말했을까? 안 했을까? 초보는 몰라. 지금 뭔 말인지 몰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했을 거야?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는데. 안 했는 것 같다고 저렇게 옥수수를 다 뽑아. 시원찮은 소리 나고 있어. 단칼에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정견, 정지는 아닌 거야. 왜 그러냐? 삼매 속에 들어앉아 있는 도인은 여기에 내가 반야바라민 도에다가 마음을 기준점을 두면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의 도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근데
깊은 산맥 속에 있는 도인은 보아도 본 게 아니요 들어도 들은 게 아닌데 무슨 정견정지가 일어날 게 어디가 있어. 다시 말할게요. 관세음보살이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어라고 생각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바로 그러니 정견정지가 없지. 그래서 여기다 무정견이야. 근데 1단계는 그런데 이 해능대사가 말하는 것은 무정견정지야. 여기다 앞에다 이걸 붙여줘야 돼. 이게 3단계야. 그럼 2단계는 뭐냐 하면은 신, 해, 행, 증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는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는 2단계는 뭐요? 요리 튀어가는 거예요. 정견정지가 수행으로 신, 믿을 신자야. 부처님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의 도를 키워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 거야. 그 방법을 찾아. 어떻게 도를 닦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가 뭐냐면 수행이야. 실천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정득이야. 힘을 얻었어. 그러니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야.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그래서 농사꾼들이 도심지로 잘 못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험난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상처 입고 막 괴로운데 차라리 땅이라는 놈은 씨앗을 뿌리고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나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그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 재미로. 자연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이요. 근데 이놈의 남자나 이놈의 자식들은 100번 잘해줘도 몇 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삐지고 달치고 속을 무지하게 새긴다. 100번 1000번 챙겨줬는데 어쩌다 실수하고 좀 돈 좀 없고 좀 부족하다 나이 들고 비실비실하면 홀대를 그렇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정하고 돈 쌓아두고 있으면서 조금씩 주면서 살아야 돼. 왜? 자식들이 효도를 받으려면. 힘을 놓치는 순간 저거 마누라 중심으로 돌아버려. 그러니까 집 나간 딸이나 자식이 아직도 내 자식인다고 착각하면은 아마 쌍꺼풀 흘리는 거예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저번에 얘기했지. 돼지기 터져갖고 왔다고. 눈탱이가 밤탱이였다고. 그 70 먹은 할아버지가 왜 맞았어 하니까 밤중에 눈 떴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70도 아니고 한 번은 쫓아와고 한숨을 푹 쉬면서 겨우 살았어요. 왜 살았습니까? 이사 가는데 자기 돈 버리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 길은 오직 강아지들에 강아지를 짐 하나 든 것처럼 자기가 챙겨처럼 그 생각에 자기를 찔고 가더래. 겨우 살았대 겨우. 이 나이 먹은 남자는 강아지만 못하다고 이런 생각을. 아이고 무시라이. 그래서 성공하는 그 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 첫째, 세상살이는 객관적 분석 능력을 가져라. 그래서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그 인생살이는 내가 부처님하고 대화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하나씩 둘씩 따져서 사람도 일도 그렇게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사업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뭐가 힘들까? 뭐니 해도 뭐니가 힘들다고? 아니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어. 인간과 사람 관리가. 근데 그것이 두 번째다, 신. 그래서 신뢰를 얻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부하로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병사들을 자기 자식들 챙기듯이 그렇게 애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백전백승하니까 이 군사들이 손자를, 이 손자병법 이 장군을 어버이처럼 따랐다는 거예요. 무조건 시킨 대로만 하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아주 막 절대적으로 믿고 그냥 절대 그 복종을 했다. 어차피 가족처럼 챙겨주니까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정치는 백성을 배부르게 하고 그래서 족식이라는 거예요. 백성은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강하게 해야 되고 라고 해서 그 자기 지키는 힘을 길러야 되고 백성은 국가에 대한 민신제 민신지가 있어야 돼. 신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가 살아남아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 신이 있어야 돼. 사람은 내가 의리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사업은 쩡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단점이 뭐냐면 불확실한 회계, 불투명한 시스템. 정말 하면은 노조가 하도 속색해서 어린 나라에서 사업하기 싫대.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심, 번뇌, 자심, 아까 뭐였지? 자심, 중생, 자심,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다는 거예요. 즉, 1, 2, 첫 번째가 뭐였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죠. 두 번째가 뭐죠? 신용이 있어야 돼. 의리가 있어야 돼. 세 번째가 뭐죠? 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무유신,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이런 것은 기초적인 법이다 하는 거예요. 노사가 같이 살아야 돼. 지금 거제, 통영 이쪽 조선소 쌀랑하대. 난리났대. 배가 한쪽도 안 들어왔어. 거지 중에 상거지 500명, 1000명이 다 나가서 택시 운전하고 다 잘려가지고. 왜냐하면은 일할 게 없으니까. 데모하고 우리 있는 사람들이 막 저거들끼리 잔치해버리고 경영은 개판을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저희 사업자들이죠, 그게. 뭐요? 지금 데모하는 기종 노조라고 해서 데모, 그건 뭐해? 나라 말아먹는 거니. 결국은 뭐야? 자기 밥그릇 다 깨버린 것이요. 같이 살아야 돼. 세 번째, 사람은 결국은 선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웬만하면은 착하게 살아라. 까칠하게 사는 사람, 복 안 짓는 사람 망한다. 그래서 추운 동상 걸린 사람 손 맞아 잡아주고 장군이 말이여 그렇게 하고 이불 덮어주고 꼭 자식들 챙기듯이 이래 해서 이 사람은 성공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상필벌을 꼭 맞춰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설선수범하고 정법이다, 내가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서민갑부들 보면 전부 근면성실, 성실은 딱 온 사람들. 아주 지금 난다 긴다는 스님들, 우리 또래 친구들이 유명한 스님들이, TV에 나온 스님들이 보통 보면은 3개에서 4개씩 지부를 가지고 있어. 포교원을 2개, 3개 막 얻었고, 여기 찍고도, 오늘 이틀씩, 사흘씩, 하루에 하나씩 톡톡톡 찍고 돌아다녀. 제대로 안 되지. 바보들이야. 나는 15년째, 근 20년 가까이 외박 외출 안 하고, 하나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완공을 시킨 거예요. 누군들 여기저기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면성실하면서 용기 있게 좌고 우면 좌우도 우도 보지 않고 외박 외출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힘을 내서 누가 욕을 하든 미워하든 싫어하든 말든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공사 거의 오늘 내일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야. 이제 페인트만 좀 칠하면 거의 끝난 거예요.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워. 어제까지 공사했어요. 어제까지. 이제 아마 다음 주는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비하기 시작하면 월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청소하고 다듬고 이렇게 치우는 거 중심으로. 아따 3년을 일했네. 3년을. 그게 아니라 건물 짓는 건 1년 만에 다 지었는데 보충 그 공사가 2년 걸리네. 돈이 무슨 놈이고 한 달이면 몇 천씩 계속 나가는 거 있지. 아이고 징그럽다. 5번째, 조직의 시스템을 엄숙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정리하고 세를 관리하고 해야 된다. 제갈량이 그 마속이라는 자기 부하가 선봉장으로 내세운 얘가 가장 친했어요. 마속하고 늘 같이 상담하고 대화. 이 친구 선봉장은 실패를 하고 왔어. 쫄딱 망하고 왔어. 군사를 수만 명을 죽였어. 가장 친한 이 친구 벌로 죽였어. 이게 뭐요?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을 잘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거 요게 이제 내가 이번에 레포트를 썼는 건데 아마 이제 가나서는 요 순서대로 아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두 제시 단계 첫 단계로 그래서 화두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둘씩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 명상 마음 수양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선병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사항 또는 방법론들을 설명할 거예요. 네 번째 화두 참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강 자간하는 방법. 즉 말하면은 참고와 이게 직관상수라고 하죠. 마음을 명상해서 관찰하는 기술들을 얘기할 거예요. 5번째는 참선하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단계였어요. 삼매도
초선천, 2선, 3선, 4선 있듯이 이게 어매이려, 몽중이려, 승면이려, 생사이려, 삼매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것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하는 과정. 요 스토리로 아마 내가 진도를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도 있으니까 어려운 것은 오늘은 빼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갈수록 뭔가 지금 자꾸 공부의 실력이 느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잠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5가지 이유 요거 꼭 명심해서 정리해갖고 성공해갖고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첫째, 무능력한 인간이 되지 마세요. 여자들 특히 남자가 돈 벌어줄 때 부지런히 실력 쌓아가지고 기술로, 능력으로 자기가 자생 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에 냉소적인 거, 비판적인 이거 고쳐야 돼.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게으른 거, 이거는 망할 징조의 1단계야. 망하고 싶으면 게을러. 그리고 자기의 나쁜 습관 빨리 고쳐요. 그리고 거만함, 까불고 잘난 체 해봐야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착각. 인생에 망하는 것은 착각이 최고야. 그래서 나라를 망조들게 하는 죄인처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결국은 쪽박 차는 거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로 성공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명상으로 가르쳐 준 것은 뭐였죠? 이거였죠? 육묘수행문을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였죠? 그래서 수식관, 숫자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는 호흡 관찰, 그 다음에는 지상문, 정지시키는 거, 그 다음에 관법, 요 순서대로 쫙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명상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촬영 열중샷. 이상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